오늘 학교 설명회를 하기 전에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 그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간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마이스터고라는 학교는 또 뭐가 다른지. 저는 이 마이스터고에 근무한 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런 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중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중학교 학부모도 모르고 중학교 선생님도 잘 몰라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고3 담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기 전에 중학생은 반드시 2가지 정도를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뭘 결정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나서 가야 됩니다. 정확한 목표란 건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 또 변할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인문고등학교를 가겠다면 이 정도는 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째, 무슨 대학? 무슨 과?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과를 합격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100% 취업합니다. 3학년이 되면 용돈도 나오고요. 사원증도 나오고, 제 제자가 올해 졸업했는데 취직 안 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에서 대학원 비용까지 다 대줍니다. 저기보다 조금 더 센 데는 SK 하이닉스 고려대학교 반도체 시스템과를 가야 되고, 살짝 더 높아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능을 1등급을 맞아야 됩니다. 정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갈 건지를 내 수준에 맞게 정하는 겁니다. 강원대학교 간호과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거기를 가려면 얼마나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정하고 가야 됩니다. 대충 정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 정도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할 수 있어 하면 정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 이거 불가능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수시를 준비합니다. 수시가 뭐냐 하면 밑에 맨 밑줄 보이시나요? 생기부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럭셔리하게 3년 동안 꾸미는 겁니다. 매 학기마다 거기에는 모든 학과의 진로나 세부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 학기마다 모든 과목의 모든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에게 이렇게 적어질 수 있나요? 그런 생활을 하면서 2등급을 맞으면 됩니다. 자, 2가지를 정해야 돼요. 첫째는 성균관대 반도체과를 갈 것이다. 2번째는 정시를 도전할 건지 수시를 도전할 건지 미리 정하고 그것을 글로 적어서 어딘가에 붙여놓고 그리고 입학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3월 2일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며칠 안 있다가 3월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놀라게 됩니다. 내가 5등급이라니, 반에서 1등인데 내가 3등급이라니, 내가 4등급이라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영수학원을 다니면서 4등급이 3등급, 2등급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과연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1등급은 전국에서 상위 4%를 말합니다. 재수가 좋으면 5%, 영어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틀리면 대부분 2등급이 됩니다. 올 만점을 맞아야 돼요. 2등급은 전국에서 11% 안에 들어야 됩니다. 2등급 안에 들지 않으면 서울이라는 그 땅덩어리 안에 있는 대학은 못 갑니다. 그게 명지대나 한성대나 백석대, 그런 데 갈 수 있습니다. 9% 정도는 돼야 숭실대니 중앙대니 갈 수가 있는데, 제가 경기도권에 학교 설명회하러 다녀보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관심 갖는 아이들은 많아야 서너 명. 왜? 학년부장님이 그럽니다. 우리 애들은 다 바빠요. 영수학원 가서 본인들이 다 스카이 갈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들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전국에는 160만 명의 중학생이 있습니다. 서울의 절반, 지방의 절반, 딱 절반씩 나눠져 있고요. 작년 수능은 3학년만 32만 명이었는데 실제 수능을 본 사람은 50만 명입니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로 가는 사람들은 수능 안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20만 명이 재수생 때문입니다. 재수생은 매년 늘어납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4만 명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지금은 18만에서 20만이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16만 명의 3학년 학생들은 50대 4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9%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50만 명 중에서 4만 명 안에 들어. 그런데 그 중에는 재수생이 20만 가까이. 3월에는 모의고사는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인데 9월부터 그러면 갑자기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오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며칠 내에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 숫자가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1등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믿음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한 등급, 다시 말해서 4나 6 정도를 뛰어오를 때마다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틀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재수생 20만이 들어옵니다. 재수생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3수생, 심지어는 5수생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의대, 의과대학에 합격하는 사람 숫자가 10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 중에 900명은 대치동에 있는 한 재수학원에서 다 나옵니다. 수학을 다 만점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래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겁게 공부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싶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를 분명하게 처음부터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적어서 어디다가 적은 다음에 분명하게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목표의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강원대 간호과를 가려고 해도 5등급 장난 아니죠. 그러면 간호사가 되려면 다 저만큼 공부해야 하냐면 아닙니다. 지방에 있는 낮은 대학 중에는 한 3등급이나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목표를 낮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정하고 그 학교를 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놓고 입학을 해야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고3 형들이나 누가 있다면 친척이나 물어보세요. 야, 너네 교실 분위기 어때? 지금이 6월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고3을 1년 동안 가르친 수학 선생님도 자기가 가르친 학생이 지나가면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왜? 자는 학생은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등학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한 목표란 건 필요 없습니다. 있지도 않고요. 그냥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딱 적어놓고 학교를 입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유익하셨나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고등학교 그냥 올라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등학교의 학년부장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보면 5급 사무관 시험을 3년 동안 준비하더니 포기하고 7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또 5년 동안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취업이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경쟁률이 100대 1, 200대 1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과 교육이 얽혀있는 이 시스템입니다. 야만적인 시스템이죠. 저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 대입 진로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저 70만 명 중에서 44%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막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삶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 직업일까요? 구급 공무원이 절반 이상인데 초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수당하고 다 합치면 200만 원이 넘는데 세금 떼면 다시 그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대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6급, 7급 돼도 연봉 5천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임용고시 통과해서 교사가 되어도 대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른 길은 뭐냐면 마이스터고 나중에 대학을 갈 수도 있어요. 마이스터고에 다니면서 성적을 좀 높여 놓으면 나중에 청년 인턴 6급 공기업에 그런 데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또는 대학도 갈 수 있는데 재직자 전형이라고 3년 후에 고려대, 건대, 가천대 이런 데에서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에 있는 의료고 같은 경우도 고려대 합격합니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리고 취직을 뭐 삼성전자나 공기업이나 괜찮은데 취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런 대학에서 모셔갑니다. 재직자 전형으로. 마이스터고의 시험 보는 시스템은 자격시험입니다. 61점이면 60점이면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도 다 같이 1학년 때부터 전기기능사 필기나 위험물 기능사 도전합니다. 산업기사 시험에 도전하기도 하고요. 합격 점수는 60점. 다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우르르 합격하면 떡해먹고 영화보러 가면 되는 겁니다. 떨어진 애들이 있겠죠? 걔네는 그냥 그 반에 혼자 남아서 이제 합격한 애들은 필기반으로 가고 실기 떨어진 애들은 계속 남아서 한두 달 더 하다가 또 붙으면 되는 겁니다. 끝까지 안 붙는 애 있습니다. 전국에 55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서울 수도 전기. 경쟁률은 이 소방 마이스터고랑 비슷한데 점수가 더 높을 겁니다. 가면 공부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 친구들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공부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인문고등학교에 있다 온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장난하고 있어요. 아주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경마 축산고도 있고 조선기계 관련 마이스터고도 있고
어디나 똑같습니다. 다 같은 시스템이라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영수를 예로 들자면 인문계에 제가 볼 때는 한 30% 난이도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보다 쉽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대학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긴 합니다. 처음엔 당황할 수 있는데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도전기공업고를 응시했다. 그리고 떨어지면 마이스터고 중에서도 그 미달이 생기는 학교들이 있어요. 추가 모집할 때 원서를 넣어보고 거기도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인문고등학교를 갈지 아니면 특성화고를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수도전기공고 2022년 취업률 보시면 한국전력,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거는 연고대에서도 나오기 힘든 수치입니다. 공기업이나 저런 기관에 합격하려면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야반, 야간반 이렇게 계속 열심히,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가서 첫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 6급 보수 얘기를 하면 계시는 선생님보다 봉급이 더 많아요. 19살짜리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7급 공무원 12년 차 갔습니다. 이 학교에서 취업하는 아이들 중에도 저 정도 연봉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뷰해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소개드린 저런 루트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생기부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신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그 다음에 NCS라고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자소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과 후에 합니다. 인문고등학교의 경험 입장에서 이 NCS 직업기초능력시험을 참고서를 여러 봤습니다. 근데 수능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에 비한다면 거의 장난 수준입니다. 의사소통, 문장 읽고 이해하고 문서 작성, 수리 능력, 사진 영상, 방정식, 도표 이해 준비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은 비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을 다 충실히 따라가면서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저걸 준비하는 학생들은 힘들어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청년 인턴 이런 시험은 고졸 채용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2년 이상 다닌 사람에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를테면 고졸 취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